머리로는 알고 있죠. 결국은 이제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인생사의 문법은 알고 있는데 부모님의 인생 맥락을 읽어 들으는 데서 그 측은지심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님 인생 맥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네, 다시당. 오늘 다시당은 조금 분위기가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부모님이 측은해 보이기 시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거예요. 30대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를 케어하기만 했던 혹은 또 나를 이끌어주기만 했던 또 어떤 때는 명령하기만 했던 부모님이 갑자기 측은해 보이면서 내가 부모님을 케어해야 되는 시대로 들어가나? 이런 느낌이 들었다. 굉장히 낯설다. 이럴 때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느냐? 이게 맞는 것이냐? 조금 당황스럽다? 어떻게 해야 되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머리로는 알고 있죠. 결국은 이제 부모가 이제 노쇠하시면 자식이 부모를 봉양한다라고 하는 이 문법은, 인생사의 문법은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이제 그 전환기를 맞이했을 때 당황스러운 느낌이 들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굉장히 할 수 있을 질문이고요. 근데 그 당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부모들도 똑같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두 가지 단어로, 두 가지 키워드로 이걸 조금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전환이라는 키워드, 두 번째는 측은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그 얘기를 가지고 이제 케어하는 사람과 케어받는 사람의 역할 변동, 그리고 그 전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측은이라는 말을 키워드로 제가 들고 나온 이유가 뭐냐면, 이겁니다. 불쌍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고 측은하다라는 말을 쓸 때가 있어요. 근데 불쌍하다라는 말은 비슷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누구한테, 친한 사람한테라도 난 네가 너무 불쌍해.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난 근데 네가 요새 조금 측은해. 그러면 왜? 이렇게 반응이 나오죠. 불쌍하다는 말은 객관적으로 들려요. 불쌍하다는 말은 남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혹은 여러 사안을 고려해 봤을 때 사실관계를 따져 봤을 때 너는 동정을 받아 마땅하다, 너는 불쌍하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불쌍이라는 단어하고 측은이라는 단어는 비슷한 것 같은데 굉장히 동기가 달라요. 불쌍이라는 거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상당히 객관적 평가에서 나온 말이고요. 측은이라는 말은 이런 거예요. 측은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이 평생 100km를 넘겨서 살아온 시간이 안 그런 시간보다 훨씬 더 많은 제가 집에만 가면 우리 어머니도 맨날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반쪽이 됐네. 그러시거든요. 나보고 반쪽이 됐대요. 이런 떡대한테 반쪽이 됐다는, 그 부모밖에 못하는 얘기거든요. 왜냐면 측은지심인데, 측은이라는 거는 불쌍하고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굉장히 주관적인데, 그 주관이 어디서 오느냐, 어떤 능력에서 오느냐. 보통 이제 부모님 중에서도 아버지들은 좀 엄한 편이고, 대체로 이 반대도 있어요. 근데 어머니들은 이제 그 사랑을 자애라고 그러잖아요. 그 자애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상대를 측은하게 여겨요. 근데 객관적으로 봤을 때 별로 측은해 보이지 않아요. 건강하고 막 우락부락한 아들이 저기서 새근새근 자고 있으면 부모가 아이고 측은하다 이렇게 느낀단 말이지. 이거 왜 그러냐 하면, 측은이라는 거는 이 사람의 시작과 중간과 이제까지 온 맥락을 보는 눈이에요. 자,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눈앞에서 매력적인 사람을 만나서 불타는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불타는 사랑을 하고 있는데 이 남녀 간에 상대방을 측은하게 보느냐? 아직은 그거 아닐 것 같아요. 3개월이 지나고 6개월이 지났어. 1년이 지났어. 아직은 아닐 것 같아. 신혼에 막 싸웠어. 아직은 아닐 것 같아. 근데 이렇게 한 10년 살다가 보니까 상대가 아이고 좀 나하고 사느라 고생해서 좀 늙어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는 모습을 봤다든지, 이렇게 무방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걸 보았을 때 오히려 화려하지 않을 때 측은하다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거든요. 그거 왜 그러냐면, 야, 나하고 사느라 정말 고생했구나 라고 맥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락을 볼 때 측은하다는 말을 하거든요. 여기 측은을 왜 키워드로 삼았냐? 우리 인생은 우리가 측은한 눈길을 받는 시대에서 우리가 측은한 눈길을 주는 시대로 넘어가는 게 정상이고요. 1기가 있고 2기가 있는 거죠. 그리고 중간기가 있는데, 이 중간기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간기를 잘 못 보내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실하게 역할 변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측은이라고 하는 말이 보통의 부모님들이라면, 정상이라는 말 쓰지 않을게요. 뭐가 정상인지는 그건 뭐 논란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좋은 부모님 같으면 겉으로 그거를 막 이렇게 표현을 했던, 아니면 이렇게 굉장히 무뚝뚝하게 표현을 안 하는 분들이 됐던 간에 자식에 대해서 측은지심이 있어요. 경찰서에 붙들려고 한 도둑질을 한 자식에 대해서도 아니 얘가 그럴 리가 없는데 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바보 같은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이 아이의 맥락을 보고 있거든요. 경찰서에서는 이 사람이 한 짓을 봐요. 근데 엄마는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온 그 모습들이 누적돼서 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그럴 애가 아닌데 이게 잠깐 꼬임에 빠져서 그랬어요. 이게 측은지심 바로 나오는 거죠.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뭐 과격한 패밀리도 많이 있어요. 근데 보통의 지금 가정들이라면 그런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이제 부모로부터 오는 것이고, 이게 이제 세월이 훅 지나서 테이블 이제 막 패스트 포워딩을 해갖고 막 후루룩 하고 지나가서 이제 완전히 백발이 되시고 구부러지시고 막 70대 80대로 넘어가시고 이제 자식은 장성해서 세 가지가 달라지죠. 경제력하고 체력하고 지력하고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케어하고 누가 누구를 이제 우월한 입장에서 측은지심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면 경제력이 있다, 체력이 있다, 지력이 있다. 이 훨씬 더 아는 게 더 많아야 되죠. 이 세 가지가 있어야 그런 입장이 되는 것인데, 경제력과 체력과 지력이 있어서 자식이 부모를 압도하는 시기가 되면 또 보통 평균적인 가정에서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좀 측은한 느낌이, 갑자기 이게 돌아서는 아버지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갑자기 한 노인, 동네 한 노인분 같아 보이고 그 기세등등하던 아버지가 노인 같아 보이고 이런 느낌이 올 때가 있거든요. 그때가 어떤 때냐 하면 사실은 이제 측은이라는 게 부모가 자식한테 측은지심을 가지기는 그나마 상대적으로 되게 쉬워요. 되게 쉬운데 자식은 늘상 그 측은을 당해오기만 했었기 때문에 어디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한테 측은지심을 가질지언정 가정 내에서 지금 세 가지 체력과 지력과 경제력, 이거가 내가 압도적으로 부모님보다 나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측은하게 여기는 마음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되게 이상하다고 느끼고 낯선 거죠. 낯선데 사실은 그게 정상인 거고, 지금부터 뭐가 시작돼야 되는 거냐면, 뭐가 시작될 때냐 하면 자식의 맥락, 얘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는 뭐 저희 여동생이 어릴 때 굉장히 아팠었거든요. 중병이었었거든요. 나는 아무 느낌도 없는데 내가 가끔 가다가 어머니한테 그때 왜 그랬어요? 이렇게 불만을 얘기하면 아유, 네가 동생이 아파갖고 내가 거기만 신경을 써서 그래, 니한테 신경을 못 써서 네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신경 안 써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나빴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 아니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유, 내가 신경을 못 써서 네가 참 그래. 그러니까 측은지심으로 날 본다는, 맥락으로 날 본다는 거지. 그게 맞을지도 몰라요.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니까. 근데 부모님에 대해서도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단순히 내가 힘이 더 생겨서 케어할 때가 됐다는 게 아니라 정신적 측면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힘으로써의 권력이 바뀌는 순간, 권력 교체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진짜 중요한 지점은 뭐냐면, 인간, 남자 누구,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아니라 노년 누구, 노년의 김모 씨, 그 다음에 노년의 박모 여사에 대해서 내가 이 사람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렇게 결정하고 저렇게 살아오고 나한테도 그런 거가 이해가 간다.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고 지금도 힘드시겠구나 라고 하는 측은지심을 가지는 게 핵심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측은지심을 가지는 것에 역할 변경이 되는 거예요. 물론 뭐 부모는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한테 대해서 측은지심을 포기하시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은 그래도 옛날을 다 기억하고 그걸 누적평가를 나에 대해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 뭐 아팠던 거, 내가 어릴 때 뭐 돌봄받지 못했던 거, 뭐 어릴 때 뭐 아버지 사업이 망해서 나도 같이 고생한 거, 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역사를 쨍하고 다 기억하기 때문에 부모는 부모 나름대로의 측은지심, 그리고 이제 나이가 든 다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 아들 딸을 더 지원해주지 못하는 거에 대한 그런 측은지심을 충분히 가지고 있죠. 근데 이제 관건은 오늘은 자손들 얘기를 하는 건데, 아들, 딸 된 우리가 부모님에 대해서
측은지심을 가지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야 이제 새 시대가 시작이 되고 또 새로운 질서의 평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히 헬플리스였을 때, 우리가 완전히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한 연약한 존재였을 때 측은지심 때문에 우리가 살아났다면, 모든 힘을 다 잃어가는, 모든 힘을 다 잃어가는 노년기에 접어든 부모님들이 우리의 보호 속에서 이렇게 노년을 잘 보내시게 하는 그 정신적 실드, 경제적 실드 말고요, 그 정신적 실드는 측은지심인데, 그 측은지심은 어디서 오느냐? 부모님의 인생 맥락을 읽어 들으는 데서 그 측은지심이 나온다는 거죠. 부모님 인생 맥락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굉장히 그게 낯설기도 한데, 저희 어머니 미국에 계신데 지금 이제 80이 넘어가셔서 본인이 인생을 자꾸 이렇게 기록하고 정리하고 좀 총정리해 보려고 하니까, 노인분들이 그런 거를 이제 하려고 해요, 보통 이제. 그러면 그러시길래 저는 영상 하니까 인터뷰 영상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가서 인터뷰 영상을 찍었는데, 한번 곱게 차리고 막 신나게 나왔어서 한 시간 반쯤 할 줄 알았는데 4시간 반을 말씀을, 끝도 없. 내가 정말 밥 먹자고 해야 끝나지 안 끝나 하시는데,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나 정말 기절초풍할 뻔했네. 아들 앞에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이제 다시 10년 넘어가는데, 아들 앞에서 자기 그 대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인가 그 남학생하고 연애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닌 다른 남학생이 자기한테 키스하려고 했다, 그 얘기를 막 이렇게 자랑 삼아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봐, 아들이 아버지가 아닌 사람하고 엄마하고 키스하는 장면 얘기를 듣는 게 이게 되게 낯설거든요. 그것도 신나서 얘기를 하셔. 그러니까 되게 낯설어요. 근데 낯설면서, 우리 엄마가 어떤 여자의 삶을 살아왔구나라는 객관적 그 맥락 조명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그 불친절하고 무관심한 스타일이었던 아버지에 대해서 그런 종류의 불만이 있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가난했을 때에 또 그렇게 행동했고, 또 그랬기 때문에 그 스트레스를 나한테 푸셨구나 라고 하는 인간 김모 여사의 인생에 대한 맥락 이해, 그게 측은지심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엄마이기 때문에 잘한다, 엄마로서 잘한다, 이 지구상에서 신 다음으로 나를 사랑했던 엄마이기 때문에 내가 끝까지 효도를 한다 라고 하는 완전히 주관적인 맥락 안에 갇혀서 하는 케어가 아니라, 80몇 세 김모 여사는 내가 전혀 보지 못했던 시각, 나는 아들로서의 주관적 시각밖에 없잖아요, 엄마로서 이렇게. 근데 그 달의 뒷면이죠. 난 달을 항상 보고 있는데 달의 뒷면을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달의 뒷면 절반인 개인 김모 씨의 삶 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거를 존중하는 데서 측은지심이 나와요. 저희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화가 없는 아버지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대화라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자 그러면 무슨 검사 같았어요. 내가 전과, 동화전과하고 교학사 전과를 2권을 샀다고 그랬더니, 네가 이병철아디? 이렇게 하시고, 이런 식이야. 아버지가 항상 그렇게 추궁 스타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대화도 없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제 저하고는 이제 대화 많이 하고 화해하고 돌아가셨는데, 그 말년에 저는 많이 조명했어요. 모르던 아버지의 삶.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중학교 3학년 때 육지로 혼자 건너와서 뭐 고학을 하고 야학을 댕기고 대학교까지 다 아르바이트해서 댕기고 다 돈 벌었었어야 했고, 그렇게 살아왔었어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가난했던 시절에 대해서 이런 반고하지 않는 아버지.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에 그제서야 나한테 고백할 때 이제 옛날 얘기들을 그제서야 이제 자존심 놓고 얘기를 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인간 문모옹의 개인사이잖아요. 그 달의 뒷면. 그 달의 뒷면 개인사를 내가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거를 끄덕이는 순간 진정한 측은지심이 완성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나쁜 개는 없다라고 강영욱이 나와서 그렇게 주인들 야단치잖아요. 근데 나쁜 개는 없다라는 그 프로는요, 사실은 나쁜 사람은 없다라는 그 내용에 대한 웅변이에요. 그럼 나쁜 사람이 있긴 있잖아 그러는데,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적어도 나쁜 부모가 없다라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그 맥락에 대한 끄덕임이 있다면 사실은 우리는 화해한 거예요. 우리의 과거하고 우리 어린 시절과 화해했고, 그 다음에 지금 노년에 새롭게 조정되는 우리 가정의 질서,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케어하냐는 그 질서에 대한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거죠. 물론 상대방이 호응을 해야 화해를 하는 거죠. 그리고 보통의 부모님들은 완고해서 정말로 힘이 빠져야 이게 화해가 일어나요. 거의 뭐 돌아가실 때가 되거나 아니면 굉장히 건강이 안 좋거나, 그렇게 되면 완전히 내려놓고 새로 입장 정리가 이제 되는 시간이 오는데, 이게 뭐 갑자기 이렇게 오진 않는데, 근데 이제 부모님을 케어하기 시작해야 되나라고 하는 요 전환기에 있는 분들은 요걸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부모님도 달의 뒷면 개인사가 있다. 그 개인사를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면 확실한 화해가 이루어지고 확실한 측은지심이 시작이 된다. 그런데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칠순 딱 들어가시면서 짱 하고 갑자기 이렇게 역할 전환이 되지 않는 것처럼 뒤로 가면서 서서히 그리 되다가 결국은 그런 날이 온다고 믿으시면 됩니다. 결국 그런 날이 옵니다. 근데 이걸 못 기다리고 계속해서 이제 원망과 그 이해 못함과 이런 일로 싸우게 되면 이분들도 자기 역할을 내려놓고 자식에게 자기를 의탁하고 싶은 마음을 보이는 거를 굉장히 힘들어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뒤로 딜레이가 됩니다. 그래서 명심하실 것은, 사람이 어른이 됐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래서 어른이 돼서 부모도 돌보게 됐다는 건 어떤 뜻이냐? 자기 부모를 객관적으로 자기 부모의 개인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한 독립된 인간으로서의 부모, 인생이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끄덕거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됐다. 그게 부모로부터 진짜로 독립한 자식, 정신적으로 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이 힘을 가져간다, 지적으로 힘을 가져간다는 것 이외에 정신적으로 진정 독립한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부모 자식 관계에서 조명해 본 오늘 하루였습니다. 그 행복하고 평안한 가정으로 익어 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